영화평론가 김도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마리끌레르라는 이 잡지가 있는 회사에서 남성 패션지를 잠깐 만든 적이 있어요. 10년 전에. 그래서 정말 패션지 기자들이 지금 마감할 때 요즘 런던의 유행은 뭐고 막 파리 유행은 뭐고 이러다가 지금 여기 와서 막 의자를 막 나르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영화제. 그래서 나가시면서 이 스태프들에게도 수고하셨다고 말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사실 제가 이 자리에 딱 들어온 순간 앞에 있는 수많은 이 홈마 카메라 같은 것들을 보는 순간 제가 오늘 좀 덜 떠들고 질문을 많이 받아야겠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좀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주인공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네요. 지금 약간 메이크업을 약간 수정하시거나 약간 그러고 계신 것 같은데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혹시 대도시의 사랑법 이 시리즈를 다 보신 분? 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잖아요. 에피소드들마다 감독님도 다르고 톤도 조금씩 다른데 사실 이 에피소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죠? 이제 들어오시나요? 사실 진짜 오늘 약간 기분이 좋은 것은 이 좋은 드라마가, 영화가 사실은 이제 OTT를 보시는 분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두 에피소드를 합쳐서 영화라는 포맷으로 극장에서 큰 화면으로 보게 되는 거는 이게 처음이고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진홍 배우님의 팬이든 남현수 배우님의 팬이든 아니면 순수하게 영화를 그냥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든 오늘은 되게 귀한 시간을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규호은 미모가 내 미래보다 밝다. 규호은의 효능은 암구 개선, 혈액순환, 시력 개선, 피부 미용, 노화 방지. 대단하다. 사실 맞아요. 제가 이 규호은 커플의 이걸 보는 순간 시력이 좋아졌어요. 정말 느끼거든요, 제가 그거를. 대한민국에 3대 마요가 있다고 합니다. 참치 마요, 치킨 마요, 드도시 끝나지 마요. 네, 마음속에 꼭 품고 영원히 끝내지 않게 꼭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무한한 나의 편? 뭔가요? 진심주의보 랑중. 정말 그 사과 사진은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아니 그 밑에 다리 밑에 있는 그 사과 키스 사진은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그리신 거예요? 나중에 드리려고요. 굉장하네요. 오늘 저는 정말로 최소한으로 떠들겠습니다, 여러분. 네. 1분? 그리고 사실 박상효 작가의 책 보신 분? 다 보셨네요. 네. 많이 사주세요, 여러분. 요즘 출판계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개그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메이크업 하시는 동안. 오케이? 네, 그러면 오늘 사실 한국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잘 그려내신 감독님이 안 계십니다. 홍지영 감독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나오시면 어떡해요. 홍지영 감독님. 그리고 매 책을 낼 때마다 그 압도적인 글의 무게감이 점점 육중해지는 우리 박상영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압도적 미남 남윤수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적 미남 진호응 배우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는데 사실 영화라는 포맷으로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이걸 보는 게 다들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에 대한 어떤 감흥과 관객 여러분께 인사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보신 우리과 연출한 홍지영 감독입니다.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영화관에서 보는 건 정말 좋구나. 왜냐면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같이 본다는 건 정말 이 영화 베이스다 보니까 너무 전 좋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네, 다시 한번 오랜만에 봤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여기서 상영할 수 있고 또 이런 기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작가님. 네, 저는 이 드라마를 원작과 드라마를 쓴 박상영이라고 하고요. 사실은 오면서부터 너무 떨렸어요. 우리 드라마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여기 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같이 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저는 엄청 몰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건데 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는지 모르겠고 좀 더 잘 쓸 거리라는 생각도 들고 무엇보다 또 그 옆에 앉아 있었던 호응 배우님께서 계속 울고 있어가지고 예, 웃음을 참느라 몰입이 조금 안 되는 측면이 있었는데요. 예, 여러분들 너무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남은수 배우님. 네, 저는 남윤수라고 하고요. 오늘 뜻깊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마음이 좀 큽니다. 제가 대도시의 사랑법을 이 큰 스크린에서 본다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다 같이 팬분들과 감독님이랑 작가님이랑 같이 본다는 자체가 영광이고 기분이 좋았고요. 근데 제가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반성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직업의 특성상 뭔가 이 스토리를 보기보다는 이때는 이렇게 했으면 안 됐는데 뭔가 씬마다 그냥 후회되는 게 너무 많았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면서 잘 찍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도시의 사랑법에서 규호를 연기한 배우 신원입니다. 사실 박상영 작가님 말씀대로 시작할 때부터 오프닝 타이틀이 나오는데 괜히 울컥하고 홍지영 감독님 말씀처럼 저 역시 이 작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보면서 아마도 드라마로만 그냥 드라마 화면으로만 작은 텔레비전 화면으로만 머무르기에 너무 아까운 영화를 이렇게 크게 봐서 너무 감동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처음으로 이제 네 분께 공통적인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박상영 작가의 단편집 책으로부터 시작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영화와 드라마가 거의 동시에 공개가 되고 그리고 각각의 에피소드를 이제 다른 감독님들이 하셨는데 이거 농담이 아니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에피소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면서 사실은 박상영 작가가 각색에도 깊게 다 사실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아마 네 분 다 책을 읽으셨을 테고 그리고 이 각색된 거를 영상으로 옮기시면서 어떻게 조금씩 이를테면 원작과 같은 부분들도 있지만 영상으로 만들면서 달라진 부분도 있잖아요.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만드셨는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원작이 너무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면서 이렇게 긴장을 안 하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고 생각을 해보면 저도 뭐 당신 거기 있어줄래요 이런 이제 다른 소설가 쓰신 분 거 봤는데 그래도 그건 내 몫이 좀 따로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 드라마는 참 이상하게 제가 처음 원작을 읽었을 때 그 느낌을 잘 구현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고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내가 처음 이 작품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지 했을 때 질문이 있더라고요. 다를까? 그리고 다 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묻고 싶은 건 달라요? 좀 다른데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정말 우리가 상상하듯이 책에서 읽던 난 같다고 느꼈는데 정말 다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면 제가 다 만든 다음에 다시 질문은 사실 대답 같은 질문이죠. 다르지 않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감독으로 할 수 있는 영화라는 장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고요. 실은 원작이 무척 훌륭했다. 그리고 큰 영화관에서 보니까 이 정면샷을 이렇게 감당하는 두 배우가 너무 대견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정면샷 많이 써본 적 없어요. 클로즈업을. 근데 충분히 제 영화인데도 부끄럽지 않게 되게 즐기면서 봤어요. 저는. 박상현 작가님도 큰 클로즈업 하면 나오잖아요, 그죠? 네. 저도 근데 감독님이랑 굉장히 비슷한 감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영화에서 보기 드물게 클로즈업 샷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 투샷들이 굉장히 클로즈업으로 많이 나오는데 저는 약간 이 배우들은 되게 좋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어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어떤 시절이 영원히 남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이 두 분을 보면서 사실은 했었고요. 저 역시도 이 작품을 쓰면서 하고자 했던 얘기를 너무나 가장 잘 이해해주는 창작자가 홍정 감독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끼리는 사실은 제가 이제 이현희 감독님까지 총 5분의 감독님을 외신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시어머니가 5분인 것 같은 느낌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항상 하곤 했는데 저랑 제일 마음이 잘 맞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역시 결과물도 너무나 훌륭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행복했습니다. 여기 영화관에서 보는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역으로 생각하자면 그 5명의 감독들에게 시어머니를 하신 건 또 근데 그 감독님들도 저를 좀 어려워하신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예, 그 생각이 좀, 그러니까 막 만들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는데 끝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감독님도 내가 좀 어려우셨나 보다, 어려우셨겠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예. 많이요. 제가 띄엄띄엄하지 않은 스타일인 걸 자꾸 까먹고 좀 되게 편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곤 하는데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들은 나는 제일 편하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죠, 항상. 그러니까 제가 그런 착각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네, 남윤수 배우님. 또 어떤 걸 말하면 좋을까요? 저는 제일 힘드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감독님들이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감독님도 바뀌고 촬영했던 스텝도 한 달마다 바뀌고 이 과정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은데 항상 그래서 첫날마다 당황을 했어요. 모든 시스템이 다 바뀌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흐름이라고 하죠. 공기가 싹 바뀌어가지고 맨날 첫 회차마다 당황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전 준비가 어떻게든 감독님들이 탄탄하게 다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믿고 그냥 갈 수밖에 없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떻게 보면 또 4명의 다른 주인공분들이 같이 함께 기운을 줬기 때문에 저도 믿고 호은이 믿고 이제 현우 형도 믿고 혁이 형도 믿고 원중이 형도 믿고 수경 씨도 믿고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배우도 같이 힘을 써줘야지 같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이 생각을 좀 많이 갖고 했던 것 같아요. 고마워. 정말 죄송합니다. 질문이 혹시 네,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사실 하시면 되는데요. 다들 좋아하시니까 이게 뭐랄까 소설도 읽어보셨을 거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어떤 방식으로 영상으로 구현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아마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특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가 굉장히 좁은 장르 중에 하나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 혹은 감독님이랑 많은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이 캐릭터를 만드셨어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연기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가지고 이 캐릭터를 만드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원작을 충실히 따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또 홍지영 감독님과 김세인 감독님,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두 명의 시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두 분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들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배우에게 정말 지키기 어려운 사실 약속들을 하셨었어요. 근데 현장에서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배우들이 현장에서 연기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다른 것들 신경 쓰지 않도록 굉장히 많은 부분을 배려를 해주셨고, 정말 현장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행복했었고, 사실 저는 오디션으로 이제 뽑혀서 이 작품에 합류를 하게 됐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교호를 너무 하고 싶었고, 또 5, 6부 에피소드, 오늘 상영하는 그 에피소드가 홍지영 감독님과 함께해서 또 너무 좋았다고 또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또 네 분께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하고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세요. 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어떤 장면을 내가 가장 좋아한다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좋은 장면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낙산공원 장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한 3개월 사귄 남자랑 이렇게 낙산공원을 제가 한번 걸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실 나오기 전에. 그래서 어떤 장면들을 꼽으시고 싶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역순이네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거나 말거나 시인을 좋아하고요. 너무 많이들 꼽아주실 것 같아서 다른 것들 한다면 저는 낙산공원도 있고 방콕에서 찍었던 회차들이 사실 굉장히 마음에 많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클럽에서 같이 이렇게 둘이 껴안고 있는 그 장면을 그냥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박민수 배우님. 좋아하는 장면 말하면 돼요? 네. 저도 낙산공원 장면 마지막, 5부의 마지막 장면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날 전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눈이 오면 철수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너무 제발 오면 안 돼 했었는데, 일단은 홍지영 감독님이 강행을 하신 거죠. 네. 한번 가본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게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눈이 내리면서 마지막쯤에 끝이고 이게 좋은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었다 라는 게 너무 좋았고, 그때 호은이가 연기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잘 울어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마지막 표현이 어떻게 보면 그게 5화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에, 저도 같이 상대방 연기자로서 호은이가 마지막 연기를 할 때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저도 호은이 시점에 딸 때 눈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네. 네, 작가님. 저는 그 커튼 씬 있잖아요. 예, 커튼 씬에서 점세어 보려고 보고 있다고. 그게 사실은 제가 쓴 대사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대사이기도 하고, 또 두 분의 어떤 합과 어떤 연출의 어떤 구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진 그런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제가 쓰지 않은 애드립까지도 이렇게 또 두 배우가 만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어떤 애드립이었죠? 네, 어떤 애드립이었죠? 그게 뭐지? 피하냐? 피하냐? 그거 호은 씨가 한 거. 피하고 피하냐 했던 게 두 분이 만들어낸 어떤 안상블이었던 건데, 그 장면이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은 그런, 그러니까 처음에 안마 커튼이라는 소재를 생각했을 때부터 떠올렸던 어떤 그런 장면들이 잘 구현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에 다시 보니까 그렇게 장면도 좋더라고요. 윤수 씨가 그렇게 먹는 그 장면도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네. 여러분, 최고의 남자는요, 뭘 다정한 남자도 아니고요, 보시 전동드릴을 가지고 콘크리트 벽에 구멍을 뚫어서 커튼도 달고 할 수 있는 남자입니다. 네, 감독님. 저는 항상 커튼씬이었는데요. 사실은 큰 화면으로 보니까 너무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낙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길부터 시작되는 그 눈과
그리고 태국에서 찍었던 그 다리 위에서 찍었던 쌍무지개는 저희가 CG란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떠줬어요. 그것도 정말 둘을 이렇게 타원을 긋는 그런 무지개가 떠줘서 정말 이걸 럭키한 아주 프로젝트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오늘은 사실 보면서 저희는 정말 일상적인 대화신들이 많거든요. 특히 먹으면서 하는 신들. 첫 밤을 보내고 오뎅탕을 끓여주면서 나누는 대화신이 그렇게 사랑스럽더라고요. 정말 이 드라마 저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영화가 잘 되려면요, 세상이 도와줍니다. 강풍기 없어도 바람이 불어야 되는 장면은 바람이 불어오고요. 쌍무지가 뜬 것도 잘 만들어지려는 좀 계시였다는 생각이 들고, 자, 질문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아이고. 어쩔 수 없이 3대 마요님께 일단 첫 질문을 제가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예, 여기 안경 쓰신, 예. 저는 진호은 배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데요. 만약에 촬영했던 시기로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다시 찍고 싶은 씬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만. 네, 딱 하나 다시 찍어야 된다면 어떤 걸 다시 찍고 싶은지. 저는 마지막 촬영이 다시 찍고 싶어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냥 울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촬영이라고 하면 태국 말하는 거죠. 네. 그 클럽씬이에요. 둘이 안고. 그냥 한 번 더 겪고 싶어서 그 경험을. 네, 남윤수 배우님. 그때 호흡이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30분이요? 네, 저희 홍 감독님이 한 촬영을 끝나고 나서 수고했습니다 했는데 이런 주저앉아가지고 계속 막 꺼이 계속 울어가지고 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정말 좋은 재능이에요. 제가 20년 영화 기자를 일을 했는데 신의심부터 진짜 A급 30년 일한 배우 중에서도 절대 눈물 못 흘리는 배우들도 있거든요. 네, 또 그러면 같은 질문을 또 배우님께, 배우님이 아니라 작가님께, 너무 배우로 나오셔가지고 제가 배우라고 그런 게 됐어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되지? 다시 한번 보고 싶다, 이런 써보고 싶다 이런 장면들이 있었어요. 그냥 원 없이 다 한 것 같은데. 원 없이 다 하셨어요? 네, 전혀 후회가 없나 봐요. 네, 근데 좀 재밌게, 더 재밌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지금은 하거든요. 그때 내가 나에게 다시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훨씬 더 재밌게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는데, 적어도 그 시절에 저에게 제가 담고 싶었던 어떤 사랑의 모든 면을 다 담은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독님도 역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다시 찍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한 컷도 다시 찍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순간만 포착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둘은 굉장히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우들이잖아요. 이 순간, 그리고 이제 2년 됐는데 저 그 얼굴이 나올 수 없죠. 저는 좋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나중에 오셔서 줄을 서시면 되고요. 자, 네, 맞습니다. 그 손 들어주세요. 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지금 손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봤고요. 그 인터뷰 같은 거를 글을 보고 다 봤었는데, 보면 윤수 배우님은 엄청 그 스위치가 빨리빨리 전환이 잘 되시는 것 같고 냉정할 정도로, 홍 배우님은 지금도 오열하신 것처럼 엄청 몰입하셔서 잘 못 나오신다고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5, 6부를 지금 되게 오랜만에 같이 보셨을 것 같은데, 반대로 5, 6부 보시면서 윤수 배우님은 저 부분은 너무 몰입해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그런 부분이 계셨는지, 그리고 반대로 호은 배우님은 이번 규호의 이런 점은 절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런 부분도 있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남희수 배우님. 너무 몰입을 해서. 네, 먼저 하세요. 저는 근데 없었습니다. 전부 이제 시나리오를 처음 봤을 때 규호답지 않았던 부분들이 없었고, 오히려 조금 더 박상현 작가님께 여쭤보고 홍지영 감독님께 여쭤보면서 규호다운 그런 점들을 조금씩 찾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화면을 통해서 잘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저도 아쉬움은, 물론 연기적인 아쉬움은 있지만 다시 찍고 싶진 않습니다. 네, 정말 좋은 작품이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5, 6부가 아닌 3, 4부에 그 엄마가 아픈 상태에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아빠도 아팠어가지고, 근데 그때는 그렇게 잘 몰랐거든요, 솔직히. 아빠가 아프다는 이야기만 들었어가지고 그냥 아픈가 보다 정도만 인지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신 중에 엄마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선배님은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막 코를 살짝 보시는데, 저는 이제 그 상태에서 울어야 되는 감정 신이었어요. 근데 준비할 필요도 없이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배님이 없을 때도 카메라를 보고 울어야 되는데 쉽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저도 모르게 동화가 되는지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걸렸고, 그 신이 그래도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또 질문 받도록 하죠. 좀 뒤에서 받아볼게요. 왜냐면 앞에 계신 분들은 얼굴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는 그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네, 지금 저랑 눈 마주치신 네, 그분 손 번쩍 들어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마이크 좀 전달해 주세요. 힘드시겠다.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라 이렇게 지부에 오고 질문을 하게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는 그 네 분한테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이 드라마에서 그리고 소설에서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그 고영이 그 규호랑 헤어지고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내가 너무 잘 아는 대도시로 향했다, 그 대사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배우님들에게는 그 각자 배역이 가지는 그 대도시에 대한 의미를 여쭤보고 싶고요. 작가님이랑 감독님께도 각자 그 어떻게 서울이라는 대도시가 다가왔는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잘 골랐죠, 그죠? 감독님부터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두 배우한테 그리고 다른 스태프분들한테도 저희 에피소드에서 만약 3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게 서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서울이 정말 곳곳에 느껴지도록 우리가 그걸 한번 점해보자인데, 사실 저한테 서울은 여전히 낯선 도시예요. 굉장히 익숙하고 또 살고 있지만 여전히 낯선 것. 그래서 새로운 무엇이 항상 일어날 것 같고 내가 도전해야 될 것 같은, 외롭기도 하고 충만하기도 한 정말 다이나믹한 도시라서 그게 이 둘의 청춘을 훑고 가는, 강하게 훑고 가는 저 백그라운드였으면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곳곳에 좀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한테는 낯선 곳. 네, 작가님. 제목이 대도시의 사랑법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쓸 때도 사실은 이 소설은, 이 작품은, 이 드라마는 영이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서울이라는 도시가 또 다른 주인공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지무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문장을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실 소설가 소설을 쓸 때 어떤 한 문장을 향해서 달려가는 순간들이 있어요. 이
대도시의 사랑법이라는 소설을 처음 구상했을 때부터 저는 네가 너무 필요해 규호야 나는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도시를 향했다 그 문장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이 소설을 썼고 또 이 드라마를 쓰면서도 그 기조를 유지했거든요. 그만큼 어떤 외롭고 쓸쓸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찬란한 도시이기도 한 그런 곳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것은 일단은 크면서도 작다고 해야 될까요? 어렸을 때는 제가 고등학교를 서울로 다녔거든요. 저 남양주를 살면서 그때는 서울이 너무 컸어요. 어딜 가나 좀 너무 먼 것 같고 여긴 어딘지 잘 모르겠고 싶다가도 이렇게 서울로 상경을 하면서 곳곳을 다녀보니까 서울이 정말 작구나.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다른 곳에서 또 만나고 이렇게 감독님도 만나고 작가님도 만나고 뭔가 건너로 다 알 수 있다. 서울에 오면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저희도 이렇게 처음 본 분도 있지만 나중에 또 길 가다가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좋은 작품을 또 서울에서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 가까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출퇴근 빨리 하시려고. 맞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서울은 좀 젊음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랐고 지금까지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서 유일한 서울 네, 시민이죠. 아, 네, 완전 그렇죠. 서울 네. 내기잖아요. 네. 저는 서울 깍쟁이인데 그래서 그런지 참 저는 서울이 좋고요.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도 기분이 좋지만 뭔가 편안함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이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출신이시구나. 상효 작가님은 저기 경상도 그죠? 네, 저 대구 사람이에요. 저는 부산입니다. 그래서 서울 잘 몰라요.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눈이 저랑 마주치는 이 남자분 한 분 계세요. 안경 쓰신, 네, 계속 손 들고 계세요. 네, 네, 맞아요.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상영 작가니까 덩치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눈이 딱 갔어요. 네. 저는 남효주 배우님과 박상현 작가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그 규화영 둘의 만남과 헤어짐 모두 카일리가 되게 중요한 요소잖아요. 사실 둘이 헤어진 것도 단순히 권태 때문이 아니라 카일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전 보면서 카일리를 대하는 영의 태도나 방식이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그걸 뭔가 낙인이나 진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걸 기꺼이 자신의 일부로 껴안는 영의 모습에 참 감명을 받았는데요. 또 카일리 때문에 규와 영의 서사가 더 아름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은 카일리를 가진 영이나 혹은 그걸 대하는 영의 태도를 어떻게 그리고 싶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의도한 그대로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작품을 쓰면서도 사실은 질병에 관련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맥락을 자꾸 덧씌우는 그런 게 있는데 사실 병은 그냥 병일 뿐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작품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제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해요.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에 뭐 별명을 붙여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원래 그런 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어떤 카일리라는 은유가 작품을 쓰는 데 있어서도 너무 중요했고 또 둘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이거 보면서 사실 좀 아쉬웠던 점이 저희가 그 버짓이 충분했다면은 진짜 카일리 미노그의 노래를 쓸 수도 있었을 텐데. 너무 아깝다. 네, 원래 사실 제 원작에는 카일리 미노그를 좋아해서 카일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였는데 이제 물론 이제 수란 씨께서 너무 훌륭한 노래를 불러주셨지만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관람을 하면서 또 여러 생각을 하게 됐고요. 네, 질문해주신 이 분께서 저의 의도를 너무 잘 간파해 주셨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카일리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걸렸고 어떻게 보면 실수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원치 않았으니까. 그런 카일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천천히 스스로 흡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난 이미 상처받았지만 점점 스스로 치료를 하려고 하는 상태였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방식으로 이 사람을 대처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이 사람이 상처를 더욱 덜 받고 이해를 해주겠다. 그래서 마지막 떠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못되게 굴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잖아요. 사이가 안 좋아져도. 그건 하나뿐이었을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거기 가서도 잘 됐으면 좋겠고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고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모든 사람이 여기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카일리 미노가 얼마 전에 새 앨범을 냈는데요. 저도 40년 팬이라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갑자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자, 질문을 딱 하나 더 받을 수 있는데 정말 나는 이 질문을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진짜 울부짖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어쩔 수 없다. 저기 아디다스 입으신 분, 네. 앞에서 세 번째, 네, 영화에게 사랑은 무엇인가라는 그 피켓 들고 계신 분, 저분에게 좀 넘겨주세요. 네.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마이크, 네. 네, 아디다스, 네. 일단 드라마 제목에 사랑이 들어가기도 하고 드라마 전체에서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그럼 영희에게는 과연 사랑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사랑을 무엇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해 저는 가장 궁금했습니다. 이거는 네 분이 다 답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먼저, 네, 진홍 배우님부터. 제가 제일 어리니까 먼저 하겠습니다. 저에게 사랑이란 네. 저에게 사랑이란 전부인 것 같아요, 제 인생에. 아직까지 뭔가 낭만을 쫓으면서 살다 보니까 사랑만 게 아직은 나타나지 않은 것 같고, 물론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이러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가서 지금은 제가 사랑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게 있어서는. 그래서 전부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앞으로도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좀 많아요.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는 사랑에 있어서는 누군가에게 또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사랑을 하고 싶은 만큼 하고 다양한 누군가에게 보면 애인이 아닌 부모님에게도 사랑이 될 수도 있고 친구에게 대한 사랑일 수도 있고 그냥 사랑은 그냥 사랑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영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랑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좋으니까 사랑한다 느끼는 것 같고 저도 그냥 누군가를 좋아할 때 좋아하는 것 같다 생각하고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아요. 사랑은 그냥 심장이 뛰면 사랑이죠. 네, 사랑하세요. 네, 넌 사랑이 쉽니? 네, 저에게 있어서 사랑은 대도시의 사랑법인 것 같아요. 아마 작중에 있는 영에게도 그렇고 제가 처음 이 작품을 썼을 때 사랑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쓴다는 마음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때 당시에 저는 20대 후반이었고 10년 동안 정말 미친 사람처럼 연애를 계속 했었거든요.
놀랍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중요했어요. 그게 너무 중요했고 너무 알고 싶었고 그래서 이 작품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로부터 이제 정말 뭐 10여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이 작품을 다시 보게 되니까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것은 제가 어떤 얘기하고 제 내면을 한없이 파고드는 과정에서 주관적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느끼고 있던 감정이었구나라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많이 제가 깨닫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작품이 오픈되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DM을 받아본 적이 처음이었어요. 네, 물론 그 배우분들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제 생각은 비슷했었던 것 같아요. 그 막 구토 이모지 보내고 막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았는데 욕하고 막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았는데 이렇게까지 열렬하게 감사 인사를 받았던 적이 제 인생에는 없거든요. 저는 사실은 내 얘기를 한 건데 오히려 이 얘기를 해서 돈까지 벌었는데 왜 나에게 감사하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우리들의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분들의 어떤 큐어분들의 그런 피드백들을 통해서 혹은 이 작품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해보신 여러 그 관객들의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고 저는 느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지금껏 제가 탐구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저는 이 작품, 드라마 대도시의 사랑법을 통해서 느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구도 아니고 저란 한 명의 개인을 여러분들이 좀 구원해 주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습니다. 네. 사랑 많이 하세요. 제가 올해 신이 됐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뒤로는 젊을 때 많이 하셔야 된다. 감독님께 사랑이랑 민규동 아니고 여러분 이 영화에 대해서 파과도 하니까 파가 많이 와주세요.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대답하시는 동안 생각했어요. 저한테 사랑은 우리가 사랑이라고 명명하는 모든 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의미가 다를 거고 대상도 다를 텐데 우리가 사랑이라고 이름 붙이는 그 순간 그건 그냥 사랑이 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이 너무 좋아서 마지막 답변도 너무 아름답게 끝이 났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을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고 마지막으로 이 네 분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2, 3분밖에 없으니까 사진을 찍으시면 지금 빨리 찍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질문하신 분들은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선물 하나씩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분 오늘 감사했습니다. 조심해서 들어가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한 1, 2분 남았나요? 지금 가야 된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하신 분들.